저는 현재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오시은입니다. 제가 소개할 연구자는 1979년에 노벨상을 받은 아서 루이스입니다. 연구자의 시대 배경은 1940년에서 1950년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전쟁은 태평양까지 확산되었습니다. 1945년 나치 독일과 일제가 패망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군사비로 투입되었기에 경제는 무력 상태였습니다.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이산가족과 고아도 증가하였습니다. 1950년대는 전후 경제 호황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회복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출생률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나는 등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충돌은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부터 쿠바혁명,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촉발된 베트남 전쟁을 야기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대륙 식민지 국가 가운데 가나가 처음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하여 수십 개에 이르는 나라가 잇따라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서 루이스의 연구 동기입니다. 루이스는 1933년 런던 경제대학교 상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194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40년대 이후 몇몇 경제학자들이 극단적 과학주의에 매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극단적인 과학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멜더스, 리카도 등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경제학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 삼았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입니다. 루이스도 이러한 경제학 연구의 본질적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루이스가 후진국의 경제개발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맨체스터 대학교로 옮겼을 무렵입니다. 그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후진국의 과잉 인구 문제였습니다. 당시 경제학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이 내세운 것은 완전 고용 하에 선진국 경제에 맞는 이론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가 비숙련 저임금 노동력이 과잉 상태에 있는 후진국 경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이스는 피부색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편의시설 이용을 거절당하는 식민지 출신 경제학자였습니다. 그가 본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불황이었고 농촌 실업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난한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드는 개발 경제학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루이스가 관찰하기로 부유한 나라 경제와 달리 가난한 나라 경제에서는 현대화 전통이 뚜렷한 대조를 보였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경제활동 대부분이 전통에 의존했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전통적인 경제 부문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일을 하지만 대부분 생산에 보탬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문의 수를 반으로 줄여도 생산에 아무런 차질도 빚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제한으로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특히 개발도상 국가의 경우 전통 부문인 농업과 근대화 부문인 비농업이 공존하는데 비농업은 자본주의적이고 화폐화된 산업으로서 이윤이 생산활동의 목적인데 비해 농업은 전자본주의적이고 생산의 목적은 가족노동에 의한 생계유지에 있으며 많은 잠재실업이 내재합니다. 루이스의 모형은 이러한 이질적인 두 부문이 공존하면서 농업 부문의 잠재실업이 근대화 부문에서의 이윤 축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농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노동자의 수가 농업 부문의 잉여 노동력과 같다면 한 국가의 경제는 성장하게 되는데 잉여 노동력이 이동하는 만큼 농업 부문 총생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노동력 증가에 의해 제조업 부문의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제조업 부문의 한계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본재 축적에 의한 투자 증가가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 부문의 한계 노동 생산과 제조업 부문의 한계 노동 생산이 같아지고 양 부문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게 될 때까지 노동력의 이동이 이루어져서 균형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 루이스 모델의 기결입니다. 우선 그는 노동 공급이 무한대라고 가정합니다. 노동 공급이 무한대라는 것은 자본 및 자연자원에 비하여 인구가 너무 많아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아주 작거나 0인 국민경제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농업 부문의 경우 이러한 잠재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루이스는 이 외에도 자유노동자, 극히 소규모의 실업, 가정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노동 공급이 무한대이며 자본이 협소할 때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현행 임금 수준이 일치할 때까지 노동력이 고용됩니다. 그림에서 OA는 전통적 농업 부문의 평균 농가 소득 수준을, OW는 자본주의적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 임금을 의미합니다. WS는 농촌 부문의 노동 공급이 무한하고 완전 탄력적이라는 가정하에서 OW 수준에서 결정되는 노동 공급 곡선이며 D1, D2, D3는 노동의 한계 생산력에 의해 결정되는 우하향의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최초의 자본 공급이 K1이면 노동 수요 곡선은 D1이 되며 균형점은 F, 이때의 고용량은 OL1이 됩니다. 따라서 총 산출량에서 임금을 뺀 노란 부분이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총 이윤이 됩니다. 자본의 총 이윤이 재투자되어 자본 공급이 K2로 증가하면 노동 수요 곡선도 D2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균형은 G가 되며 이때 고용량은 OL2가 됩니다. 총 산출량에서 총 임금을 뺀 이 부분이 자본가의 총 이윤이 됩니다. 임금이 일정한 상태라면 노동 공급을 하면 할수록 이윤소득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자본가는 이윤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이윤이 재투자되면서 더 많은 고용기회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농촌의 노동력은 더 많이 도시로 이동하고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농촌의 역할을 연구하여 무제한 노동력 공급 모형을 검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루이스 모형은 노동력 공급으로 인한 도시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중시합니다. 중국의 경우도 경제개혁 초기 농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잠재 실업 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중국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와 노동생산성 증가율입니다. 그림 5에서 보면 1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차 및 3차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나타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보면 1차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제한 노동력 공급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 부문으로 공급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두 부문 모두에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농촌 부문에서는 잠재 실업 인구가 해소됨에 따라 1인당 생산액의 증가가 나타나고 도시 부문에서는 비용보다 높은 생산성의 노동력이 공급됨으로써 역시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촌 주민의 수입은 도시 주민의 수입보다 항상 적었습니다.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전까지 농촌 부문의 저축이 도시 부문을 상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고정자산 투자에서는 도시 부문이 농촌 부문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는 농촌 부문에서의 축적이 도시 부문으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모형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 부문으로 이동함으로 인한 도시 부문에서의 투자 증대를 중시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농촌과 도시 부문 어느 쪽에서 지출 증대가 선행하여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농촌의 역할이 루이스 모형적이라면 도시 부문의 지출 증대가 농촌 부문에 선행하거나 최소한 농촌의 지출 증대가 도시 부문에 선행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도시 지출이 농촌 지출의 원인 변수입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농촌 지출이 도시 지출의 원인 변수가 아니었다는 점은 지출이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 부문의 소득 증대가 경제 성장의 원인 변수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도시 부문의 지출이 원인 변수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도시 부문의 투자 증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촌은 노동력의 무한 공급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됩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촌은 잠재적 실업을 도시 부문에 공급함으로써 노동의 무한 공급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둘째, 농촌이 과잉인구 배출을 통한 소비의 절약, 저축의 증대라는 자본 축적의 기능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오히려 노동의 무한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 부문의 이윤 창출과 이를 통한 자본 축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형적인 루이스 모델에 의한 성장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연구를 통해 개발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은 농업사회에서 산업경제로 성장했습니다. 루이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도 그와 같은 길을 밟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신흥국가가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잉여 노동 모델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맞게 한국은 도시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경제성장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언젠가는 도시로 일하러 올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없어지고 임금은 상승하며 성장률은 낮아지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루이스 전환점입니다. 그는 이 시점에도 저임금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국가는 후퇴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말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서 루이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